그로잉업 그룹 R&D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중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조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했습니다. 11월의 책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팀은 미세한 소속 신호를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소속 신호로 안전하게 연결되어진 두 팀을 만나보는 시간. 멋진 그녀 천한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그 두 번째 시간 루비 디렉터 천영진입니다. 네, 저번 주에는 우리 1주차에 우리가 그 서로 간에 아주 미세한 소속 신호를 통해서 소속감이라든지 유대감이라든지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네, 그 팀이 결속력이나 성과가 아주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뭔가 큰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그런 아주 서로 간에 주고받는 미세한 소속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아주 수준 높은 소속감을 만들어낸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그 두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신호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페이지죠. 그죠? 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갔을 때 관계의 장벽을 허무는 아날로그식 소통법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는요. 전설의 농구 코치라고 불리는 포포비치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페인이라는 분께서 기고가가 이 시대 최고의 NBA 감독은 누굴까? 네,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한번 알아보는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어떤 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게임을 해야 이게 이기는지 그리고 또 기대 이상의 승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든 NBA 감독들의 그 감독의 성과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들의 기량은 낮으나 실전에서 이긴 경기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챕터를 집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감독들을 보면 선수들의 기량에 따라서 이긴 횟수가 많더래요. 네, 그냥 보통 선수나 이런 농구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선수들 엄청나게 잘하는 그 기량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영입하려고 많이도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에 따라서 이제 이기더라는 거죠. 승률이 좋더라는 거죠. 네, 근데 딱 한 팀만 다르더라고 합니다. 이 감독님만 조금 이상하더래요. 이상하고 완전히 독보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승률이 엄청나게 많은 승리를 이끌었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의 스포츠계에서 가장 성공한 팀이 이 포포비치가 이끄시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에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뭔가 이 스퍼스 팀은 이 감독님이 이끌고 있는 이 팀은 소소하게 이런 무슨 이타적인 행위들을 하더라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같이 함께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게임을 이렇게 이겨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선수들이 자기가 농구면 이 골을 많이 넣는다든지 또 야구도 홈런을 날려야 자기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 팀들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골을 어쨌든 간에 이쪽에 넘겨서 팀의 이익을 우선인 거지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안 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보면 한 골당 평균 22,044달러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게 한 2,500에서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기적으로 내 기량을 막 발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골을 탁 넣으면 이 돈이 나한테 몸값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패스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은 희한하게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오직 팀만을 위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탓입니다. 맨 66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이 탓임이죠. 선수들은 움직이고 가로채고 패스하고 슛을 쏩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와의 경기를 두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경기 방식을 보면서. 근데 이 방식을 하면은 또 이 포포비치 감독이 엄청난 뭔가의 리더십과 강력한 이런 것들과 이걸 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67세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라고 하면 좀 화나시나요? 60대 우리 리더님들. 네. 오빠네요. 네. 이 오빠가 성격이 어떠냐면
상당히 완고하고 상당히 고루한 데다가 사과도 할 줄 모르고 폭군이었다 봅니다. 폭군. 무려 별명이 성질 더러운 불독이래요. 그래서 살짝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약간 그렇게 보이질 않나? 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되게 불만이 넘치고 이런 분이랍니다. 근데 이런 불만 넘치고 개팍한 감독이 어떻게 스포츠계에서 탁월하게 그 팀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스퍼스가, 그 스퍼스 팀이 이타적이고 열심히 뛰고 팀 플레이에 집중하는 선수들을 잘 발굴하고 육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죠? 선수 기량이 좋으면 그 팀의 승률도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틀렸답니다. 네. 이 팀은요,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팀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제멋대로고, 네, 기량은 떨어지고, 예, 그런 분들이 다 모였대요. 네. 요 밑에 보면 게으름뱅이였던 어떤 선수, 뭐, 핑계를 부상으로 맨날 뭐 불명예스럽게 뭐 퇴출되고, 그 다음에 뭐 방언설에 소홀해서 그 다음 옮겨 다니고, 뭐 이런 분들, 뭐 약간 망나니들만 모여 있는 그런 팀이었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팀들에 있는 이런 선수들이 이 팀에만 오면 싹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포포비치라는 이 감독님이 조금 달리 보이시죠? 그죠? 예. 어떻게 저 망나니들을 잘 이끌어서 네,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최고로 성공한 팀을 만들었을까요? 자, 한날 어떤 벨리넬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실책을 합니다. 실책을 하면서 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때요? 선수의 어쨌든 사기가 팀 사기들이 확 꺾였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키가 꺾여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분위기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선수들이나 보통 이런 운동선수들 뭐 우리가 대충 들은 것만 보더라도 보면 어때요? 뭐잘 못하더라도 스포츠 선수들, 뭐 국가대표 선수들 뭐 두들겨 맞고 뭐 폭행도 당하고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진짜 뭐 조인트를 까인다든지 뭐 호통을 친다든지 뭐 엎드려 뻗쳐를 한다든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네. 이 67세의 그 개팍한 진짜 무슨 불독이냐고 불리는 그런 성격에 가진 감독님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냥 실실 와요. 네, 희한한 짓을 합니다, 이분이. 선수의 팔꿈치를 실실 이렇게 만집니다. 네. 변태인가 했어요. 네. 그래서 팔꿈치를 만진다든지, 부위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어깨를 만진다든지, 뭐 팔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사람을 이렇게 슬쩍슬쩍 만지는 거예요. 별다른 행동을 하진 않고, 막 농담 주고받고, 아까 실책했던 그 선수 있죠? 네, 그 선수랑 막 농담하고, 막 붙잡고 막 씨름하고,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 키 큰 그 농구 선수를 뭐 붙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지금 혼나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졌어요. 지금 다음 게임 준비해야 되는데 팀 사기 다 꺾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분께서 2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분이 미리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실책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책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회 뭐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나 때문에 진 것 같으면 되게 위축되고 참 미안하고 팀에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NBA입니다. NBA. 최고의 팀입니다. 예, 그랬는데 그 선수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막 가서 호통을 치고 네가 이것 때문에 실수했네, 저것 때문에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가서 그냥 슬쩍슬쩍 터치하고 그냥 농담하고 만져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소통 방식이 진짜 뭐 싸움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밀착해서 코를 가까이 갖다 붙이고 이렇게 돼야 할 정도로 옆에서 보면 뭐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이렇게 되게 밀착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통 넌 이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 소통 방식은 아주 다양한 방식의 주제는 상관없이 그냥 뭐 뭔가를 가지고 소통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그냥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게 목적인 거죠. 음.
계속해서 서로 뭔가를 주제에 대해서 이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저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농구 선수니까 뭐 이거 슛 잘 쏘고 뭐 3점씩 쏘고 뭐 이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 팀이 연결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포비치가 뭐 그런 순간들을 갖다가 다 이런 부분들의 소통하는 시간을 활용을 하는데 포포비치가 선수들과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이거는 7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나 이메일, 휴대폰 같은 디지털 기기 대신 얼굴을 마주하고 간단한 스킨십을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취합니다. 네. 뭐 보통 보면 요즘에는 뭐 또 되게 잘 됐잖아요. 우리가 운동 쪽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뭐 봐서 뭐 TV를 보면서 돌려보면서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판을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네가 저렇게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주를 마주보고 그냥 슬쩍슬쩍 만지고 뭐 소통을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대면해서 얼굴이 가까이 붙어서 진짜 뭐 시비 거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해서 사람하고 소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선수들하고 더 소통을 잘하느냐 하면 와인을 이렇게 집에다가 항상 식탁에 음식과 와인을 차려놓고 그 선수들과 선수들 가족과 여자친구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 아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가족적인 분위기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농구 선수니까 자꾸 농구에 대한 우리는 뭔가 게임에 대한 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하는 방식이 다 그냥 소통. 네. 소속감, 안정감, 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중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72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볼게요.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적인 문화가 행복하고 유쾌하며 걱정거리가 없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고 착각을 한다. 근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늘 활력이 넘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더욱 큰 관심을 쏟는다. 네,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진솔한 피드백이 수시로 오간다. 그 과정을 거쳐 난간을 돌파할 대안과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리더님들은 어떻게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불신 없이 쉽지 않은 이 논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전달하는 피드백은 어떨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한날 스탠퍼드 대학과 예일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특정한 피드백이 학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현저히 향상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가리켜서 마법의 피드백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법의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더 자주 자신의 에세이를 수정하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드백이 뭐냐면요. 이 마법의 피드백이 뭐냐면 이런 조언을 남기는 이유는 기대치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기대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 두 마디였대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문장을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선책에 대한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딱 그 두 가지. 그냥 강한 소속 신호. 당신은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집단은 특별하며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신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수준이 낮을 수 있으나 네가 속해 있는 집단은 아주 수준 높은 집단이고 네가 이 수준까지 끌어올 수 정도의 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너는 이 집단 안에 속해 있다. 안전한 이 소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죠? 강하게. 근데 네가 이걸 잘못했어? 이걸 고쳐야 돼? 요거 한번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런 조언을 남기는 이유는 기대치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당신은 만약에 한다면 이 기대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믿는다. 포포비치가 아까 그 선수들한테 하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 최악의 순간에도 너를 믿어주겠다. 그 소수 신화가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포포비치의 방식도 보면 세 가지 소속 신호로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지는 개인적인 관계. 네, 잘 챙겨주죠. 그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반복적인 피드백. 우리의 수준이 아주 높다. 근데 너는 충분히 그 수준만큼 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장르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대화와 큰 그림에 대한 시각. 인생은 농구 이상이다. 니하고 내하고 농구로 감독과 선수로 만났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니하고 나하고는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런 관계다. 우리가 인생이 농구가 다가 아니다.
뭐 무조건 이기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러한 이런 강력한 소통 방식들의 소속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우리 팀에 속해 있다. 우리 팀은 특별하고 너라면 충분히 우리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속 신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긴밀하게 챙겨주고 뭐 아날로그적인 방식이긴 하더라도 발꿈치를 가서 슬쩍슬쩍 만진다든지 마음을 읽어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개팍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따르고 같이 그 팀이 뭉쳐서 20년간 최고의 팀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스포츠 선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고의 화합을 이룬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팀이 어디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쓰라린 패배를 했을 때가 우리 팀이 가장 화합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느 날 또 선수가 또 이렇게 경기가 들어갔겠죠. 그죠? 스퍼스가 우승할 확률이 66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길 확률조차가 아니라 그냥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뭔가 어이없는 상황들의 연속으로 인해서 집니다. 네. 그냥 다 이겼는데 NBA 역사상 최악의 패전으로 하나로 그냥 이게 돼버렸다고 해요. 그 사건이. 근데 이미 이 팀에서는 이제 또 와인 파티가 열리려고 싹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왜? 66대 1이니까. 파티 준비해놓고 뭐 해놓고 막 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어이없게 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준비한 팀들은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루비 4주차 마감이에요 했는데 마감을 못 한 거야. 네. 골드 4주차 마감인 줄 알고 다 준비해놨는데 4주 못했어요. 그러면 그 파티 할 수 있어요? 그죠?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생각처럼 다들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회식 뭐 이렇게 취소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포비치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식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다 시무룩해져 있겠죠. 진짜 어이없이 져버렸으니까. 최고의 팀이 66대 1이었는데. 근데 식당에 왔는데 또 포포비치가 일어나서 선수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주고, 포옹도 해주고, 미소로 해주고, 뭐 농담도 해주고, 또 가볍게 막 또 팔 잡고, 발꿈치 만지고, 어깨 만지고, 뭐 이런 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완전 또 그 자리에서 신나게 먹고, 뭐 패배고 뭐고 없었대요. 그냥 그거 또 평상시와 똑같이 웃고 떠들고 음식 마시고 먹고 가족들 다 초대해서 그렇게 즐거운 그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회상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대단한 일이었죠. 뭔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거 형용할 수 없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은 다들 느끼시겠죠. 그죠? 네. 뭐 패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소속 신호와 포포비치가 보내는 이 아날로그지 소통 방식 요것들로 인해서 끈끈하게 엮여져 있잖아요. 이분들은 가족처럼 그죠? 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완전 최고의 그날이 최고의 화합을 보여준 날이라고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식 스킨십,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너를 믿어주겠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해서 이분은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악의 순간에도 나는 너를 믿어주겠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포포비치만의 소속 신호를 통해서 제멋대로인 진짜 최고의 문제아들만 모인 그 NBA 스포츠팀이 가장 역사상 뛰어난 20년 동안 최고의 그 선수의 팀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자꾸 행설수설하지만 우리 똑똑한 우리 리더님들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지금 지중신이 아닙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농구 코치의 아날로그 방식을 받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이 한 분은 어떻게 수준 높은 소속감을 만들어내는가? 자, 이분은 괴짜 억만장자입니다. 네. 토니 세이라는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되게 총명했대요, 어릴 때. 엄청나게 뭐 4가지 악기도 연주하고, 뭐 공부를 안 하는데도 그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정말 재수없는 아이들. 네, 그런 아이예요. 근데 성격이 막 활달하거나 자신감이 넘쳐갖고 이런 애도 아니고 되게 부끄럼 타고,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것보다는 사색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MBTI가 I인가 봐요. 저는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혼자서 사색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취미도 퍼즐 맞추기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즐기는데, 이 쉐이가 가장 좋아하는 TV가 뭐였냐면, 맥가이버래요. 우리 세대는 맥가이버를 압니다. 네, 모든 걸 다 고쳐내는 맥가이버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엉뚱하잖아요. 그죠? 조용하고 사색하고 뭐 그렇게 나대지도 않고 한데 되게 공부 안 하면서 A 학점 받고 좀 재수없는 그런 똑똑한 그런 영특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면서부터 조금 엉뚱하더랍니다. 약간 똘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무료 포르노 동아리 성공을 해가지고 남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큰 인기도 얻고 그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을 진학을 했네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자 근데 또 그 수업 노트를 모아가지고 건당 20달러에 팔고 그리고 또 뭐 피자도 팔고 뭐 또 나중에는 뭐 소프트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다가 이렇게 매각까지 했대요. 그래서 젊은 25세의 나이에 엄청난 이렇게 부를 이렇게 된 거죠.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슈사이트닷컴이라고 하는 신생 온라인 쇼핑몰을 딱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보게 되는데 옛날 뭐 이렇게 뭐 닷컴 시대 때 했다가 벤처 기업가들이 엄청난 쓰라리 패배를 맛보고 여기도 이제 약간 몰락한 사이트겠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셰이가 요 사이트를 딱 보고 또 이 아이가 똘끼가 있고 약간 똑똑하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개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 슈사이트닷컴을 자기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냐면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손님과 직원들에게 모두 행복을 배달한다는 발상을 가지고 요 사이트를 이렇게 자기가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하면서 슈사이트닷컴에서 이제 회사 이름을 자포스라고 변경을 합니다. 근데 이 자포스가 처음에는 조금 난항을 겪었지만 나중에 엄청난 성공을 이끕니다. 이끌면서 자포스가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손꼽힌대요. 우리 유선하고 똑같죠? 예,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가 우리 유선하잖아요. 그죠? 예, 손꼽힐 정도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자포스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많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이렇게 신생 기업을 갖다가 선망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세이의 이런 또 노하우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 아이가 기업을 성장을 한번 시키고 나니 요거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포스를 이렇게 본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1만 제곱미터 면적의 큰 땅이 있었대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 다운타운 지역을 살려보겠다. 라스베가스는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외곽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완전 낡아 빠지고 뭐 그냥 삼육 카지노 있고 뭐 텅 빈 주차장 있고 호텔도 완전 뭐 쓰러지기 직전의 호텔이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맥가이버를 저격했다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맥가이버처럼 이 도시를 한번 바꿔볼까? 요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쇠락한 다운타운을 변화시켜 보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재건을 했겠죠. 그래서 또 누가 찾아가요, 얘를. 그래서 이 쉐이가 자포스의 핵심이 뿌리 깊은 개방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객들하고 요걸 찾아간 요 사람이 바로 갔어요. 그래서 억만장자잖아요. 그죠? 억만장자의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제일 저 높은 층에 그 꼭대기에 그 뭐 이렇게 CEO들 사는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올 법한 화려하고 막 엄청나게 거실 넓고 막 뷰에 뭐에 막 이렇게 상상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약간 친숙하더래요. 양말도 널브러져 있고 들어가자마자 막 음식도 좀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뭐 별 다른 게 없이 약간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딱 이렇게 응시를 하고 이렇게 지켜보니 사람들하고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이 끊기면 다시 말을 이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경청을 해주는 거죠. 그죠? 네. 신중하게 대화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사람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가 고안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지요. 제대로만 조합하고 배치하면 상호 연결이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봐 보니까 엄청나게 쇠락한 다운타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낡은 컨테이너가 막 상점하고 부티크로 바뀌어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따뜻하게 모일 수 있는 안락한 공간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동상도 있고 사람들이 막 거기 이렇게 거닐고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다니고 뭐 음악회도 열리고 사람을 이렇게 막 모으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막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계속 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냐? 이러면서 질문하고.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책이 잡힌 게 좋아서요. 이렇게 하고 또 그냥 말을 또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럼 당신한테 영감을 준 모델과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랬더니 뭐 다양한 데서 그냥 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하고 또 그냥 말을 안 하더래요. 그냥 뭔가 까다롭게 군 건 아닌데 뭘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그냥 같이 그냥 걷더래요. 세이가. 같이 한번 걸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걸으면서 거기 다운타운가를 이렇게 막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 관계를 서로 간에 이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더래요. 이 사람이 셰이가.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뭐 소통은 뭐 이게 뭐 유별난 건 없는데 뭐 절제대회에서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재주가 있고 그게 약간 특별하게 다가왔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8살 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게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어땠어요? 마시멜로 유치원생들. 그죠? 애기들이 가장 큰 성과를 냈죠? 마시멜로 탑을 제일 높게 쌓았잖아요. 걔네들이 뭐 특별한 재주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그죠? 그냥 막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애기들처럼 그냥 툭툭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보면 한대 모임 평범한 사람들이 아이처럼 같은 방법을 쓴다면 그들의 능력을 합한 것보다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같은 아까 비슷하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 같은 생각. 뭐 뭔가를 막 엄청나게 우리는 계속해서 최고의 팀을 만드니까 엄청난 무슨 리더십과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인관계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가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 83페이지 밑에 보면 타격에 가까운 셰이의 접근 방식 이면에는 이른바 충돌이라는 수학적 논리가 깔려 있다. 그는 돌발적으로 이뤄지는 사람들의 만남을 충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충돌이 모든 조직의 혈류이자 창조성과 공동체 의식 화합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충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은 약간 다른 이면으로 말하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또 어떤 처음 해보시게 되면 뭔가 거절이라든지 안 해봤던 걸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충돌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충돌의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같은 팀에 합류가 되고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유대감과 소속감과 이런 걸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비슷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4페이지 가보면은 이분께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해요. 이곳은 온실과 비슷합니다. 어떤 온실에서는 모든 식물들이 선망하는 역할을 리더가 담당합니다. 더 돋보이고 남들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리더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온실을 짓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시스템이죠, 그죠? 온실을 짓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셰이의 말 한마디에는 뭐 다 그 과정들이 함축되어 있더래요. 바로 여기에서 그가 어떻게 소송감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루에 1000번 가까이 충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을 겁니다. 횟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생각의 틀 말이지요. 아이디어의 언어의 일부로 자리 잡을 때 사고의 기본값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충돌. 책도 읽어야 되고, 뭐, 단톡방 인사도 하라 그러고, 스폰서님 예우하라 그러고, 그냥 갑자기 언니였는데, 뭐, 동생이었는데 스폰서님이라고 불러서 되게 높임말 쓰라 그러고, 온갖 것들을 우리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생각이 바뀌죠. 예,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니까 아니고, 뭐야, 미팅 장소 나갔는데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 옆에서 막 떠들어 제끼다가 미팅 망치고 와가지고, 또 뒤늦게 깨닫고, 온갖 것들을 우리가 충돌을 하죠. 예. 근데 그런 수천만 번의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가 리더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가 지은 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 그것들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 자꾸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뭔가 자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이 사람들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리고 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또 만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디다 이렇게, 그 속에다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볼게요. 85페이지. 커다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강렬한 비전을 지닌 훌륭한 리더가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는 장면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셰이의 온실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셰이는 카리스마가 넘치지도 않았고 특별한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그의 무기는 아주 단순하다.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이 이토록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비결은 무엇일까? 조너선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번 시간에 꿀사가 독사가 그죠? 조너선도 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고 지가 뭔가를 한 것 같지도 보이지도 않고 했는데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막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카리스마가 막 뛰어나고 막 나를 따라 이것도 아니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사람 만나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최고의 팀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어떤 특정한 리더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스폰서님이니까 하지, 니니까 하지. 아유 나는 못해. 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유사나라는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뭐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홈미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단톡방에 이렇게 초대가 될 수도 있고 했을 때 좀 웃기지 않았어요? 이 집단은 뭐지? 뭐 사이비 집단인가? 쟤네들은 왜 자꾸 웃고 있어? 뭐 약간 이상한 거 있잖아요, 느낌들. 그죠? 왜 자꾸 인사해? 나한테 반갑게 해? 나 지금 나 부끄러워 죽겠는데?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나를 이렇게 반겨? 뭐 이런 거 있잖아, 처음에. 뭐 가식적인 거 같고, 처음에 막 이상하고. 그죠? 또 시스템을 갔어요. 1박 2일 가요. 그러면 다 누군가가 호스트를 보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다들 또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본사 직원인가? 저 사람 뭐야? 전문 뭐 호스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리더님들이고 뭐 희한한 거 있죠. 만나보면 알게 되는 것들. 그냥 우리가 1박 2일에 한번 와봐요. 비전 세미나 오세요. 신규 세미나 오세요. 했을 때 그냥 가보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뭔가 말로 딱히 설명을 못해. 아무리 백문이 진짜 불여일견이라고 말박 백마디 하는 것보다 후다가도 쏙 갖다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합류합니다. 그죠? 헬스팩에 그 천연 행복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갈갈보 하다가 뭐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뭔가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소속되면서 소속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로잉업에 내가 한 그룹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또 어떤 팀에서 여기 자꾸 이렇게 뭐 실험을 합니다. MIT 공대에서 앨런이라는 교수가 또 뭔가를 또 해요. 왜 어떤 기술 프로젝트는 성공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실패를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떤 집단이 제일 뛰어나더래요. 고수준 소통가 집단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수준 소통가 집단이 케미가 그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레리 페이지 구글에 제프딘하고 보여주는 막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막 비슷하더라고요. 막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막 재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걸 또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능이나 뭐 이렇게 나이나 뭐 전공이나 뭐 최종 학력 자기만의 뭐 리더십 스킬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뜬금없이 그 방식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그게 뭐냐면 책상 간격이에요. 책상 간격. 너무 터무니없고 뜬금없지 않습니까? 뭔가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책상 간격이더래요. 그래서 정작 구성원들의 화합을 좌우하는 요인은 다른 데 있었다. 바로 구성원들의 책상 간격이었다. 네. 높은 성과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뛰어난 지능이나 폭넓은 경험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책상의 위치와 거리가 더욱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네. 가까운 거리에서 시선을 맞추고 서로의 흔적을 공유하는 단순한 행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26페이지에 앞서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6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소통 방식이 있죠. 최고의 집단들. 그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물리적 공간이 가깝다입니다. 네. 거기에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래서 또 일하는 도중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이렇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 이 사람이 좋아하는 뭐 저는 라떼만 마시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분들이나 제 주위 사람들 무조건 라떼를 그냥 시켜놓거든요. 예. 저는 그냥 무조건 뜨거운 라떼만 마십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딱 보면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우리 저번에 했던 그 뭐 싸움했던 걔네들 독일군하고 그 연합군들하고 싸웠을 때도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친밀감 느껴서 총 부리게 놓고 서로 죽이다가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어야 이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존재감을 떠올리게 된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스타님들 한번 보세요. 뭐 탁 떠오르세요? 머리 헤어스타일 보면? 아이고 나도 다이슨을 사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다들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다이슨으로 커브를 이렇게 컬을 내셔갖고 아이고 딱 그냥 보면 다이슨으로 오늘 머리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사천하면 어떠세요? 이제 사천하면 철새미녀 제가 떠오르시죠? 사천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나는 몰라. 그죠? 그런데 사천에 철새미녀가 있다던데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다 보면 느끼는 것들. 그래서 이 엘렌 커브가 그래프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밀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밀착도는 소통 빈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책상 사이의 간격을 50m 이상 떨어뜨리자 마치 수도꼭지 장난처럼 파트너 소통이 단절이 되더랍니다. 불과 50m만 떨어졌는데. 근데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근데
가까이 6m로 줄이니까 엄청나게 소통 빈도가 폭등하더래요. 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서로 이야기 나누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높아지고, 다시 말해서 밀착도가 연결의 부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가까이 남아있나. 그래서 보면 그 89페이지 위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무리를 이루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오랜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 관점에서 밀착도는 곧 자신이 어떤 무리에 속해 있고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인 셈이다. 서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와 가깝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작은 글씨에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4배나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 결과 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32%나 단축된 일에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더랍니다. 그럼 또 우리가 우리 일에 또 약간 적용을 한번 시켜보죠. 그죠? 지방 원하시는 우리 리더님들 자주 가셔야 되겠죠?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자주 가셔가지고 자주 또 방문을 하시고, 또 1박 한 달에 한 번 또 에너지 떨어질 때 되면 1박에 모셔서 비전 세미나에서 또 1000명의 서로의 막 소속 신호를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우 나는 그로잉 그룹의 일원이야, 난 리더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분들 이 단락이 저한테 너무 재밌었거든요. 맨 마지막 89페이지 밑에 좀 보면요, 인터뷰 도중에 셰이한테다가 다운타운 프로젝트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사업자 리더님들 사인업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되게 재밌어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초대하는 거죠. 신규 세미나를 초대를 하셔야죠. 네. 그는 말했다. 모든 과정은 교묘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많죠? 2대1 미팅할 때도 우리 교묘하게 뭐 이렇게 미팅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스폰서님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다가 어머 우연히 들렸는데 이런 거 잘 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교묘하게.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무료로 숙박하고 건강을 제공하고, 우리는 돈 내지만, 네.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켜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입니다. 참 쉽죠? 그죠? 네. 우리가 그토록 비전 세미나와 신규 세미나를 강조하는 이유, 나도 모르게 슬쩍 들어가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유매들게 되죠. 그죠? 자, 셰이 온실로 그 다음 페이지. 아마 20명에서 1명 정도 올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5%라는 숫자가 아주 시시해 보이지만, 숫자가 대변하는 현실을 상상해보자.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던 100명이 셰이를 찾아온다. 고작 몇 마디 나눴을 뿐이고 어울릴 기회도 거의 없었지만, 이 가운데 5명이 익숙했던 곳을 떠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집단에 들어오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낯선 이방인을 같은 무리로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을 고안한 거다. 이야기해요. 전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분들이 이 장소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만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한번 물어보죠. 그래, 언제 라스베이거스로 오실 거죠? 우리 그냥 하나 놔두는 거예요. 이따가 언제 비전 세미나 오실 거죠, 리더님들? 미친 듯이 잡아당기지 말고 이것까지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언제 비전 세미나 오실 거죠, 리더님? 슬며시 홈미팅 이렇게 슬며시 차 한잔 마시러 와. 여기 좋은 사람들 많아. 같이 웃고 떠들고 커피 마시고 뭐 이야기 나누는 건강 정보도 듣고 하다가 언제 신규 세미나 한번 오실래요? 신규 세미나 왔어. 그 다음에는 언제 비전 세미나 오실래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 너무 재미지 않습니까? 전 이 단락에 그냥 바로 그냥 이거랑 이 시스템이랑 바로 연결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1000명의 우리 리더들이 소속 신호를 마구마구 그분에게 쏘아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긍정적인 사람들, 막 웃고 있는 사람들, 막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자연스럽게 소속감이 생기면서 그로잉업 그룹의 일원이 되는 거죠. 나는 이 안에서, 이 멋진 그룹 안에서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안전한 소속감과 소속 신호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합류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멋진 우리 그로잉어 그룹 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너무 많은 사람과 제 생각을 집어넣는 바람에 뒤에 최고의 행동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앞에 앞서서 요 설명했던 그 부분들이 함축돼서 놓아져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고 하는 거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네, 뭐 엄청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가까이 경청해라.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먼저 약점을 드러내라, 취약성을 드러내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런 게 다 맞습니다. 네, 다들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솔선수범해라. 하찮은 일이라도 솔선수범해라.
예, 여기 보면 이거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솔선수범해라 요거는 보면 쓰레기를 막 줍더래요. 네. 어떤 UCL의 남자 농구팀이 있는데 수석 코치, 엄청난 또 전설을 통하는 그분인데 쓰레기를 줍더래요, 쓰레기를. 네. 저도 시간이 조금 초과했지만, 네, 저도 뭐 우리 편합본 스폰서님 항상 쓰레기 주우시고 뭐 정리하고 계시고 하시는 거 보셨죠? 그죠? 세미나나 이런 데서 보시면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다 하시는 거 봤고, 제가 거제 그때 프로모션 2017년도에 갔을 때 제가 이 팀에 이 유산화라는 이 회사에 더 이렇게 소속감과 더 약간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김충훈 지사장님 계시죠, 그죠? 마지막 날에 거제에 그 바람의 연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상당히 이게 비탈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거제 프로모션 하면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비탈길에 그때 가을쯤 갔거든요. 가을쯤 갔는데 이 솔가지 있잖아요. 나무. 낙엽이 이제 떨어지면 솔가지가 떨어졌는데 그게 이 비탈길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리더님들이 이렇게 밟고 이렇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박지영 루비님 계시죠? 그때 당시에 골도 아니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삐그덕 하고 이렇게 파트너분하고 이렇게 미끄러워질 뻔 해가지고 약간 위험했던 상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보시고 김충원 지사장님이 손으로 일일이 그걸 다 치우셨어요. 그 올라가는 그 비탈길 전체를. 뭐 빗자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손으로 그냥 일일이 이걸 솔선수범해서 다 치워서 우리 사업자들이 우리 리더님들이 위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하더란 거죠. 그거 하나 보고 저는 완전 반했거든요. 와, 진짜다, 저분. 막 이렇게 뭐 이런, 뭐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려고만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업자들을, 박지영 루비님 기억나시죠? 그죠? 네,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제가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 자랑을 엄청나게 했더랬죠? 예, 그런 것들, 최고의 행동 전략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리더님들 주무셔야 되는데, 제가 또 사담이 나갔네요. 자, 최고의 팀을 만드는데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던가요? 대단한 리더십 같은 게 있던가요? 아니죠. 네, 이상한 변태 같은 약간 발꿈치를 이렇게 만지는 스킨십. 그리고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뭐 다운타운을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류하고 합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죠? 그거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어져 있다. 소속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한 팀이야. 이걸 느낄 수 있겠죠. 그걸 느껴서 최고의 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리더님들 이번 한 주 제가 못 읽어드린, 짚어드리지 못한 최고의 행동 전략을 실행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비 디렉터 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강의해주신 천현진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의 핵심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1월의 책,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조경자